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겨우 122표밖에 못 이겼습니다. 사실상 이낙연 후보가 패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국민선거인단 투표 이런 데서 이낙연 후보가 극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에 가지 아니하고 이재명 후보가 과반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마는 무서운 잡초 이재명.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대장동 사태가 터진 와중에 벌어진 여론조사요 경선입니다.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지사가 직접 화천 대유라든가 또 다른 특혜나 이런 데에 연루됐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서운 잡초 이재명.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야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를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이재명을 꺾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야 겨우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만 정해지면 이재명을 꺾고 정권을 교체할 것이라는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적은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왜 공고한가? 시청자 여러분, 김부선 스캔들이라든가 형수에 대해서 욕설한 것, 전과 사범의 경력, 자 이런 것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김부선이나 욕설은 이미 다 노출된 재료이고 전과 사범도 뜯어보면 하나는 음주운전이고 하나는 지하철역에서 선거 때 명함을 300장 돌렸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폭행이라든가 또 하나의 검사 사칭에 연루됐다. 이런 것들은 이재명 본인이 주장하듯이 성남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을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전과 사범, 김무선 스캔들, 그리고 형수 욕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미 노출되고 식상한 재료입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꺾어야 되느냐? 첫 번째,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재명의 서민성, 돌파, 파퓰리즘 이런 것을 상대할 수 있는 후보여야 됩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서민성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돈을 받아 챙긴 이런 스캔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는 성완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 그리고 집권당 원내대표를 할 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1년에 수억 원의 일종의 판공비, 특수활동비를 횡령해서 부인에게 현금으로 갖다 주고 부인이 이것을 은행의 대여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치명적인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면 TV 토론에서 이 두 가지의 불법 자금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강력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회찬을 소환할 것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천만 원의 특활비를 집권당 원내대표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4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부 다 반납했다. 그리고 4천만 원의 불법 자금 때문에 목숨을 던졌다. 홍준표 후보의 1억 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 횡령,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어느 은행의 금고에 맡겼느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대통령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유권자들이 지역적으로는 결정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의 유권자 중에서 인천이나 서울, 경기의 변두리 지역, 서민 지역, 포천, 의정부, 남양주, 부천, 인천, 부평, 안산, 의왕, 군포, 서울의 구로, 은평, 더 열가지 않아도 서울, 경기, 인천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빽빽히 살고 있는, 집 문제로 평생 고생을 하는 서민층들, 유권자 숫자는 엄청 많고 대부분 상당 부분이 좌파 성향이고 진보층이고 민주당 지지층이고 노회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6411번 구로에서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서민성,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재명의 좌파 파퓰리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 다른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서민성과 불법 자금을 파고들면 한 칼에 가버린다, 토론 때. 이런 취약성은 윤석열 후보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번에 명기한 대로 윤석열 후보는 환골탈퇴를 하는 각오로, 뼈를 깎는 각오로, 6.29 선언을 하는 각오로, 이 무서운 잡초 이재명의 서민성의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실수는 절대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하게 디테일을 공부해서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TV토론에서 이재명과 디테일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문재인에게 맞섰던 검찰총장, 이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 기본 시리즈를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그것의 허구성, 비현실성, 이런 것들을 노출시켜야 되고 대안으로 자신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문재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서민성,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전략에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환골탈퇴라는 각오로 디테일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다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